밴드에다 말씀드렸나 어디다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원주에서 진행됐던 물건 중에 아파트가 오류 입찰로 인해서 좀 높게 낙찰이 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당구동에 소재하는 현진 에버빌 아파트고요. 1차입니다. 현진 에버빌 1차 아파트고 9층 509호, 뭐 층수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도는 좀 연식은 좀 된 아파트긴 하지만 위치가 뭐 그리 나쁘지 않은 곳에 있는 아파트이긴 한데, 해당 아파트가 경매가 진행되는 시점에 감정이 1억 7,100만원 감정됐다가 한번 유찰이 되면서 원주는 30%가 가감이 됩니다. 그래서 1억 1,970만원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입찰이 진행이 됐는데 16명이 입찰했습니다. 16명이 입찰을 했는데 누군가 1등을 했는데 감정가 대비 184%에 낙찰이 됐네요. 그래서 3억 1,5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 금액이 맞냐 틀리냐 이거는 뭐 논하기 전에, 현재 아파트를 아무리 감정을 오류를 한다고 해도 실거래가나 뭐 이런 거를 참조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정에 대한 오류가 있다고 보여지진 않고요. 해당 물건에 대해서 3억 1,500만원 입찰하신 분이 입찰할 때 사건 번호를 잘못 쓰셨다. 그래서 사건 번호를 본인이 입찰해야 될 물건이 A라면 A에 입찰을 해야 되는데 A에 쓸 가격을 가지고 B에다 입찰한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나 저희가 지켜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최고가 매각할 때 불허가 결정 났습니다.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났다는 뜻은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판명을 했고, 그 하자로 인해서 매각 불허가 됐으니까 보증금은 낙찰자에게 다시 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마 보증금은 돌려받았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매각 불허가 결정이 왜 났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야 될 거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부동산 경매 입찰을 하다 보면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는데 그 일 중에 한 가지가 오류 입찰이죠. 그러니까 입찰을 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 문제점이 생기는 건데, 그 문제점이 뭐냐면 금액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사건 번호, 그리고 보증금을 금액을 적게 넣는 경우, 많이 넣는 경우는 인정이 되고요, 적게 넣는 경우는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에 대한 거 오류가 많이 나는데, 사건 번호에 대한 오류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번 사건이 2019 타경 1234였고, 그리고 2번 사건이 2019 타경 1235였고, 3번 물건이 2019 타경 2134였다면 여기에 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 사건 내역을 쭉 펼쳐놓고 이 물건에 사건 번호로 그냥 기재하신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들이 지금 해당 케이스처럼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오류를 하지 않으려면 제가 방법을 다 알려드렸거든요. 방법은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경매 입찰하면서 느낀 거 말씀드리면, 저도 입찰표를 작성하겠죠. 길 입찰표를 작성을 해서 입찰 봉투에 넣게 되는데, 이 입찰표에 기재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본인이 확인을 했을 때 전혀 인지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게 물어보는 게 좋은데, 그게 아마 가족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보통 내 길 입찰표를 작성을 했으면 이 입찰표에 대한 거를 뭔가 사진을 찍어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전송을 해서 그분한테 혹시 오류 사항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받아보는 습관을 들이면 이러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본인이 혼자서 지극히 개인적으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이 된 건데요. 그럼 법원에 저희가 문의를 했을 때는 정확하게 현저하게 입찰할 때 사건 번호를 잘못 기재했다, 그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줬다라고 얘기는 해요. 그러면 완벽하게 진짜 인정될 만한 오류가 뭘까? 이거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 어느 경매 법원이든 이렇게 오류를 했을 때 매각 불허가를 내주겠느냐? 이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법원마다 입장 차이가 다르고요. 굉장히 주관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어딘가에 딱 나와 있는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게 현저하게 뭐 가치에 대한 손상이 있는 거를 법원도 인지 못했고 낙찰자도 인지를 못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메가프로가 내주겠다, 이런 취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법원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래도 이거는 낙찰자가 알고 들어왔어야지 하고 메가프로가 안 내주는 경우도 있는데, 사건 번호 오류에 같은 경우도 무조건 어느 법원이든 사건 번호 잘못 썼으니까 메가프로가 결정 내줄게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고의적으로 무언가 경매를 연장시키기 위해서 이 오류 입찰을 고의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매 진행에 대해서 무언가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조건 인정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혹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당연히 매각 불허가 나겠지라고 인지하고 부동산 경매에 악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면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에서는 좀 재미있는 물건이었는데 천만다행히도 이분은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나서 보증금을 회수했습니다. 10년 감수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일이 없으려면 입찰에 대해서 뭔가 철저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누군가한테 꼭 확인을 받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경매 투자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증금 몰수죠. 보증금 몰수 당해보면 참 간이 철렁철렁하죠. 여러분들이 진짜 뭐 한 200~300 날리는 거는 우습게 생각하시겠지만 부동산이라는 게 200~300 날리기보다는 몇천 단위, 몇억 단위를 날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부동산 입찰 오류로 인해서 이렇게 어이없는 실수를 해서 보증금을 날린다면 진짜 여러분들 회복하기 힘들 겁니다. 인생 살면서 이런 경험하기도 쉽진 않지만 부동산 경매하면 경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입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3자에게 확인받는 방법과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긴 한데 오늘은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추후에 또 이러한 내용이 있으면 입찰 오류 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입찰할 때 주의사항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아마 입찰이 그냥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입찰을 못했던 15명 중에 15명들이 또 여기에 입찰을 할 텐데 15명이 뭐 100% 다 한다는 보장은 없겠죠. 그래서 얼마에 낙찰되는지, 현실의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